자, 101쪽 세율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과세표준 살펴봤고요. 과세표준 계산됐으니까 이제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색이 나오는 거죠. 저는 역시 올해도 세율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봅니다. 반드시 나온다. 하여튼 과세표준과 세율은 시험에 나온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럼 세율이 왜 나오느냐? 예, 출전 입장에서는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편안하게 문제 만들 수 있어요. 왜냐? 구조가 복잡하니까. 표준세율이 있고요. 표준세율이지만 별도로 모는 주택은 따로 하게 돼 있죠. 무슨 거래일 때? 유상거래일 때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중과세율이 있죠. 중과세율은 다시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편하게 쓰겠지만 법률적 표현 일단 한번 보겠지만 얘는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더하는 거? 8% 더하는 경우가 있고요. 표준세율에다가 4% 더하는 게 있고요. 표준세율에 3배를 곱한 다음에 4%를 빼는 게 있어요. 세 가지로 그으면 돼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 있죠. 특례세율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게 있고요. 그냥 2% 적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종전에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뭐를 내고 취득세를 내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면 등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뭘 냈어요, 여러분? 등록세 냈단 말이야. 이게 언제까지냐? 2010년까지는 이렇게 했어. 근데 어차피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 두 개를 다 내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2011년부터는 어차피 취득할 때 다 내는 거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끝내자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뭐해서 합쳐서 뭐로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를 한꺼번에 다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전 취득세는요. 중과세 대상이 아니면 무조건 2%였어요. 취득세는 무조건 2%였어요. 뭐가 아니면? 중과가 아니면. 그리고 등록세는 등기 종류에 따라서 등기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걸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합치다 보니까 이 표준세율이 이제 뭐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 거죠. 그게 여러분 박스에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했죠. 그래서 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취득의 유형을 가지고 확인하라. 자, 우리 책 순서 들어갑시다. 상속을 받았다. 몇 프로 여러분? 2.8%죠. 그럼 이 2.8%는 어떻게 나온 거냐?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상속 등기일 때 0.8% 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야? 2.8%. 그러니까 옛날하고 새보다는 변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며 종전에 취득세, 등록세 따로 낼 때하고 한꺼번에 뭐를 낼 때? 취득세를 낼 때 세 부담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일 때 몇 프로 여러분? 2.8%. 근데 그게 뭐면 밑줄? 농지면. 농지는 세법상 우대 규제. 우대 세를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그래서 몇 프로? 2.3. 즉 옛날에는 등록세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농지면 0.3%가 세였어요. 근데 그걸 취득세 합치니까 이제 몇 프로 된가? 2.3%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상속을 제외한 모든 무상입니다. 그럼 이 상속을 제외한 무상의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징역, 기부. 그렇지만 모두 있다. 시효 취득도 해당이 되겠죠. 대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뭐를 취득했다고? 민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 규정에 따라서 취득했다고. 그럼 대가를 지급 안 했다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상속의 무상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종전의 취득세 2%에다가 종전의 등록세 1.5%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몇 프로예요 지금은? 3.5죠. 다만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기부 등을 받았을 때는 비영리 사업자라는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상
1000분의 28 몇 프로? 2.8%죠. 그 다음에 무슨 취득했다? 원시 취득했다. 종전의 취득세 2%와 종전의 등록세 0.8% 합한 몇 프로? 2.8%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권의 분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공유물의 분할, 그 밑에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다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뭐야? 공유권의 분할이죠.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 네. 이때 민법상 공유, 합유, 총유가 뭐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어떨 때 공유고 어떨 때 합유고 어떨 때 총유고. 그 합유, 총유 공유일 때 요건 행사, 권리 행사 요건이 뭐다? 다 아실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죠. 다 뭘로 보는가요,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야. 공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공유권을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분할. 분할이니까 공동소유가 있던 걸 뭘로 전하는가? 단독소유로 전하는 거죠. 찢어져! 찢어져. 그래서 그때는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종전 등록세 0.3% 더해서 몇 프로? 2.3%. 자, 그 밖의 원인이 제일 중요한 거죠. 시뻘겋게 표시되어 있어야 돼. 뭐야? 매매 등이죠. 매매 등.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취득은 그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밖에. 몇 프로? 4%. 그럼 환매권으로 행사해서 취득했다. 환매권 행사로 취득했는데 그게 개인 간의 환매 등기가 병행되는 부동산의 매매였다. 그러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가 되는가? 4%가 되는 거죠. 거기 보면 환매권이 없잖아. 별도로. 그럼 무조건 그 밖에 4%죠. 다만 이게 실질 취득이니까 형식 취득이니까 형식 취득이니까 특례세율 적용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표준세를 몇 프로에서? 4%에서 환매권 행사할 때 2% 빼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환매권 행사는 종전에 취득세가 뭐였느냐? 비과세였어요. 비과세. 무슨 취득이니까? 형식적 취득이니까 비과세했고 등록세는 무슨 등기해야 되니까? 환매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록세를 내야 돼. 그래서 2%를 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합하면 몇 프로 되니까? 4%. 안 내던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이게 조정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 거기 보시면은 박스 정리되셨고요. 자, 작년에 개정된 게 그 바로 밑에 별표. 신탁 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자 동그라미 누구한테? 수익자한테 가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다? 과세. 근데 작년에 과세를 하다가 작년에 개정하면서 무조건 예전에 3.5% 따로 구분했지. 3% 과세했지만 그냥 다 몇 프로? 4% 과세하겠다 해서 이걸 개정해버리면서 삭제시켜버립니다. 결론. 신탁 재산의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될 때는 과세를 하되 어떤 세율 적용한다? 표준세율 4% 때립니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4%. 이거는 작년 개정됐는데 안 나왔습니다. 올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개정된 게 바로 이거죠. 주택. 재작년까지는 주택에 대해서 감면 규정으로 적용했어요. 감면. 50%씩 감면해줬어. 근데 이 감면 규정은 일몰 규정입니다. 일몰제 도입해갖고 한시적 규정입니다. 한시적. 영구적 규정이 아니라 감면이라는 이 규정을 1년 단위로 했어요. 1년 단위로. 그러니까 매년 연말 되면 뭐 해갖고 개정해서 1년 연장한다. 또 1년 지나면 또 개정해서 1년 더 연장한다.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냥 뭐 해버리겠다. 영구 인하하자. 그래서 작년 개정된 겁니다. 이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표준세율 규정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단 작년 개정됐어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0 거품을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다. 반드시 나올 거다. 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예, 그대로 나오는 거죠. 다만 단독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세율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 주택일 때는 주택을 뭐로 취득할 때느냐? 매매야. 조건이 몇 가지야? 조건이 몇 가지야? 두 가지. 첫째, 뭐에 하나만 적용한다? 주택에만 적용한다.
이때 주택을 취득할 때 어떤 거일 때만? 매매일 때죠. 매매일 때만. 그러면 이때는 뭘 따져서? 취득가액만 따져라. 취득가액만. 그래서 취득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면 2%. 9억을 초과 몇 프로? 3%. 매매일 때 표준세율 몇 프로였죠? 4%죠. 근데 얘는 어쨌거나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예요? 3%죠. 그러니까 일반적 매매보다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죠. 옆에다가 이건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또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출제는 뭐 갖고 장난칠 수밖에 없냐 이제. 꼭 적어놓으십시오. 주택수, 주택 소재지, 불문. 주택수냐, 주택이 몇 개냐, 이게 수도권에 있는 거냐, 지방에 있는 거냐, 이런 거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물어라? 취득가액만 가지고 세율을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 적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출제는 살짝 요거를 2주택자다, 3주택자다. 그래서 마치 중과세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무조건 주택수 소재지 뭐야? 불문. 무조건 뭐만 가지고 따져? 취득가액만 가지고 따져서 세율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1, 2, 3. 동그라미 니은 있죠?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 있죠? 적으세요. 개정안.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니은은 개정안으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시라고. 다음 페이지까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농지가 나왔죠. 자, 농지는 어디서 혜택을 받았죠, 여러분? 농지는 어디서 혜택을 받았죠? 상속가, 매매일 때죠. 일반적 상속은 몇 프로인데? 2.8%인데 그게 농지면 2.3이죠. 매매면 일반적 부동산의 매매면 몇 프로인데 그게 농지면 3%. 그럼 요때 이 농지가 뭐냐 그 얘기야. 일단은 여러분은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상 지목은 뭐 해야 되느냐? 밑줄 취득 당시 지목이, 공부상 지목이,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리고 목장용지까지입니다. 일단 이러한 세율상 혜택을 받으려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 조건이 전, 답, 과수원 및 뭐 해야 된다? 목장용입니다. 이 조건 충족 못하면 혜택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도 전답 과수원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돼야 되는 거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농작물의 경작이나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거죠, 여러분? 들어본 기억 없나요? 분명히 어디서 들었을 텐데.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게 뭐죠, 여러분? 농지법상 농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 정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정의를 우리 세법으로 끌고 온 겁니다. 목장용지는 사실상 뭐로 사용돼야 됩니까? 축산용으로 사용됐죠. 소말 돼지 새끼 키워라 그 얘기죠. 요게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독 문제로. 단독 문제 나왔을 때 뭘 물어봤냐? 지목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자, 비영리 사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딱 보시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무상취득, 상속의 무상일 때 비영리 사업자는 몇 프로요? 2.8%였죠?
상속의 무상일 때 몇 프로인데 표준세율이 3.5%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2.8% 받았죠? 그럼 요때 2.8% 받는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냐 그 얘기야. 예,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종교나 재산을 목적으로 한 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전, 한센, 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가 뭔지 아시나요? 응? 한센이 뭔지 후럭구? 예전에 나한자 그랬죠. 나. 그다음에 미음 짜증나는 뭐 들어가 있어요? 예, 좋은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스키들이 지들이 받는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데. 심지어는 상속세 내기 싫으면 정당에 기부하라. 그러면 상속세 안 때릴게.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자금 내라. 과세 안 할게. 자, 5번 공유물의 세율 적용 갈게요. 공유물의 세율. 상속의 무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자 밑줄 취득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하고 여러분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5번은 공유로 뭐 할 때 얘기입니까? 취득할 때 하고요. 공유권을 뭐 할 때 하고? 분할할 때 하고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로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소유로 취득하는 거고 이거는 취득해서 무슨 형태를 갖고 있다가 공동 소유 형태를 갖고 있다가 얘는 뭐 하는 거야 이제? 찢어지는 거야. 찢어져! 못 살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권을 청산하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 얘를 물어보는지 얘를 모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과표는 공유물을 취득할 때 과표를 뭐로 할 거냐 지금 그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속을 공동으로 받았다. 증여 등을 공동으로 받았다. 매매를 취득할 때 공동으로 취득했다. 그때 과표는 뭐냐? 밑줄 뭐야? 취득 지분 가해. 그래서 103쪽 맨 위에 있죠, 여러분? 취득 지분 가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공동 소유가 나오면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돼요? 예, 요걸 확인해요. 지분. 자, 이거죠. 뭐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자, 신혼이야. 결혼했어. 짠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뭐요? 그런데 자, 요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인데 5억 원을 신랑이 다 자기 명의로 취득했는데 스키가 조금 돈이 딸려. 그래서 훌륭한 여자님께서 얼마 보태는 거야? 2억 보태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얼마? 3억. 요즘 요 정도는 대줘야 돼. 남자가 부족하면 누가 채워야 돼? 여자가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주 하는 거야, 여러분? 누구 명의로? 예전에 누가 명의로 했어요? 남편 명의로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젊은 여성들은 안 그래요. 야, 스키야, 내 돈 2억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무슨 형태로 가자고? 공동소유로 가자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가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공동소유로 취득한다고. 그럼 이때 납세문제는 누구예요? 취득세 납세문 누구예요? 무슨 취득하니까? 남녀 각자가 뭐가 되는 거야? 취득세 납세문제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이 여의 가액은 과표는 뭐가 되느냐? 취득 가액 얼마에? 거기에 자기 지분. 그러니까 얼마? 3억. 얘는 얼마? 2억. 여기에서 매매를 취득하니까 몇 프로 때려라? 4% 때려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부터 아예 무슨 취득하는 게 제일 좋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공동명의. 그래서 이때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는 과표를 뭘로 알아?
취득 지분 무슨 가에? 취득 무슨 가에? 지분가액. 그러니까 요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에다가 각자의 뭐를 곱한 거다, 여러분? 지분율. 이거를 뭘로 하고? 과표로 하고 여기다 뭘 때리라고? 세율을 때리면 뭐가 나오는가? 각자 취득세가 나오는 거죠. 다만 이 세율은 매매면, 상속이면 몇 프로? 거기 나와있죠, 여러분? 맨 앞에. 상속.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몇 프로? 2.8%. 증여를 받았다. 몇 프로? 3.5%. 매매를 취득한 거라 몇 프로? 4%. 이렇게 때려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103쪽 맨 위. 취득 지분가액을 뭐로 하여? 뭐로 하여? 과표로 하여. 다시 밑줄. 무슨 세율? 각각의 세율. 각각의 세율을 바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취득 형태에 따른 세율을 정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공유권을 뭐 하면? 분할하면 이제 찢어지는 거야. 못 살아! 못 살아. 찢어져! 그럼 이때 과표는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가에? 분할로 인하여 받는 가액이죠. 세율은 2.3%. 그런데 2.3%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얘를 나중에 뭘 적용하라? 특례세율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세율 몇 프로에서 2.3%에서 2%를 뺀 몇 프로? 0.3%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주의할 거는 공유권의 분할에 따른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공유권의 분할에 따른 무슨 세율을 물어보면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대답하셔야 되고요. 2.3%를 물어보시고요. 특례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적용해야 되는 거야? 2.4% 2% 뺀 몇? 0.3%.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제운이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여러분 몇 프로 대답해야 되고요? 2.3%를 대답하셔야 되고요. 특례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대답한다고요? 0.3% 고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유권이 나오면 여러분은 시험에 취득할 때를 물어보는지 분할을 할 때를 물어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는 출제는 뭘 물어보고 과표를 물어보고 공유권을 뭐 할 때는 분할할 때는 세율을 물어볼 것입니다. 다 찍어드려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있다고. 다시 한번 공유물을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출제는 뭘 물어보고요? 과표를 물어볼 것이고요. 공유권을 뭐 할 때 물어보면 분할할 때 물어볼 때는 세율을 물어볼 거다는 얘기야. 이거 다 제가 작두 타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3쪽 동그라미 6번. 증축, 개축 또는 개수의 세율 적용.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또는 뭐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우리 아까 했었죠, 여러분? 과표세율 아까 쭉 했잖아. 그때는 어떤 부분? 증가된 부분이죠. 반드시.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야. 무조건 가액은 뭐야? 증가한 가액이 돼서 밑줄 어떤 취득으로 보래? 원시 취득으로 봐서 무슨 세율 적용하라? 원시 취득세율 몇 프로? 2.8%. 우리 아까 2교시 때 제가 여기서 했었죠, 여러분? 건축, 신축, 재축 구분해갖고 등기, 뭐 취득 다 했잖아. 그런 거 잘 적어놔. 그리고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여러분 고객간판에서 딱 설명해 줘봐. 응? 고객 와서 물어보는데 맨날 고객님 그거 시험범위 아닌데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장동 중과세 합시다. 사치성 재산이죠. 자, 이번에는 여기 갑시다. 중과세 갑니다, 이제.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그래서 중과세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종전 취득세 중과대상 2놈과 종전 등록세 중과대상 1놈을 합해서 지금은 몇 놈이다? 3놈입니다. 자, 결론 내면 표준세율에다 몇 프로 더하는 거?
8% 더하는 건 어떤 재산 여러분? 사치성 재산입니다. 무슨 재산 여러분? 사치성 재산입니다. 아시죠? 이거는 우리 사치성 재산 어떻게 배워? 네, 별걸 어선주. 이게 뭐냐고요? 안 가르쳐줘 나도 이제. 별이 뭐예요? 별들에게 물어봐가 아니야. 별장이다. 골은 골프장이야? 골프 회원권이야? 응? 골프장이야? 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전이 시비 걸 수 있는 거. 요거를 뭘로 바꾼다? 뭐로? 골프 회원권으로 여러분 말을 바꾸면 큰일 난다. 얘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골프장이다.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그리고 그 토지 위의 임목을 말하는 겁니다. 오는 뭐예요 여러분? 고급을 합자. 선은 고급 선박. 주는 예,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고급 주택과 별자. 이게 중개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얘들은 절대 안 나오죠.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중과세에 대한 법률적 표현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교재 103쪽 먼저 보세요. 사치성 재산의 별장, 골프장, 고급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부동산 취득의 밑줄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2%, 중과기준세율 무조건 2%입니다. 2%의 4배. 실제 시험에서 거기 법에는 4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00분의 400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표현에 익숙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시험에는 법률적 표현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결론은 표준세율에다 몇 프로 더한 건데? 8% 더한 건데 이거를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의 100분의 400을 뭐한 세율? 더한 세율. 거기 그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를 합한 세율 그렇게 돼 있잖아.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107쪽 가겠습니다. 107쪽 보면 큰 3번 있죠, 여러분? 표준세율에다 몇 프로? 4%를 더한 세율에 넣었죠? 자, 여기에 법률적 표현은 어떻게 됐나 봅시다. 그 밑에 바로 났죠. 수도권 정비개법에 따른 어디서? 과밀 억제권에서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부동산 취득의 밑줄 표준세율의 1000분의 20. 1000분의 20이 뭐예요? 중과 기준세율이에요. 중과를 할 때는 무조건 종전 취득세 몇 프로? 2%를 기준해서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의 1000분의 얼마? 20. 이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이건 법률적 표현입니다.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의 100분의 얼마? 200. 100분의 200이니까 몇 배라는 얘기야? 2배죠. 그러니까 2%의 2배로 그러니까 몇 프로가 된 거야? 4%가 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할 때 그냥 표준세율 8%, 4%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뭘로 표현할 때는 법률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출제는 이렇게 내주면 금방 알겠는데 제가 출제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법률적 표현 그대로 쓴다고. 그럼 법률적 표현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라 그 얘기야. 2%의 100분의 400이니까 이건 몇 프로를 말하는 거고 8%.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200 이건 몇 프로야? 4%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4% 쓴 게 바로 이걸 갖고 간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준세율에다 1000분의 20에 100분의 200을 뭐한 세율? 합한 세율.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표준세율에다 몇 프로? 4%를 더한 중과세를 말하는구나 느끼시고요. 어디 가냐면 다음 페이지 108쪽. 이번엔 요겁니다.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한 것을 4%를 빼는 거 법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나 봅시다. 대도시죠. 여기는. 대도시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의 밑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환장한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니까 몇 배야? 3배. 이걸 말하는 거죠.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에? 2%에 100분의 얼마? 200을 뭐한 세율? 뺀 세율. 무슨 암호 같죠? 이렇게 법률적 표현을 보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결론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한 거에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2%에 100분의 200을 뭐한 세율? 뺀 세율. 이게 고사장 가서 보일 것 같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원이 의도가 쉽게 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출제원이 쉽게 내려면. 근데 출제원이 뭐 하려면 어렵게 만들어 방금 같은 표현 쓰는 거죠. 그럼 읽다가 지쳐버려. 읽다가. 이게 뭐냐.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그냥 평소에 기와 때 표준세 8% 더한 거, 표준세에다 4% 더한 거, 표준세에 3배에다 4% 뺀 거 이렇게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의 100분의 400을 뭐한 세율? 더한 세율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다? 사치성 계산 잡아내봐라 그 얘기야.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의 100분의 얼마? 200을 뭐한 세율? 더한 세율. 요거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300에 중과기준세율을 2%의 100분의 200을 뭐한 세율? 뺀 세율.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여러분 돌아버리는 거야. 무슨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실제 법률적 표현은 복잡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도 볼 줄 알아야 된다. 법률적 표현에도 익숙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안 물어보기 저는 좀 기원할 뿐이고요. 근데 출제는 여러분한테 어렵게 내려면은 이러한 법률적 표현 사용할 때 당황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112쪽 옵니다. 자, 112쪽에 오시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특례세율 나오고 있죠? 특례세율 첫 번째 볼게요. 양가로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의 무슨 세율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를 뭐한 세율로 한다? 뺀 세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13쪽 보세요. 113쪽 양가로 2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율로 한다. 자, 그러면 최근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133쪽 가보겠습니다. 자, 뭘 물어보는지 보세요. 18번 보시기 바랍니다. 133쪽 1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를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를 하는 경우 여기 어떤 걸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 대답하기 편하게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 18번은 여기서 어떤 거 물어보는 겁니까? 응? 여봐. 다시 보세요. 취득세, 표준세를 중과기준세를 뺀 세를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를 하는 경우 1, 2, 3, 1, 2, 3 죄송합니다. 이게 4번, 5번이죠? 아, 그래서 여러분 헷갈린 거구나. 그렇죠?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1, 2, 3, 4, 5. 그러면 여러분 문제 18번은 1, 2, 3, 4에서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응? 4번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자체가 헷갈리는가.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여러분? 자, 19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2%의 4배를 합한 중과세 적용된 취득세 몇 번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어? 1번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이 137번 문제 24번 보시기 바랍니다. 24번 메뉴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 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 모두 그런 것은 몇 번 물어보는 겁니까? 5번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문제 지문이 표현할 때 우리가 외운 대로 쉽게 물어보지 않고 법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걸 물어보는지 얘를 물어보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도 익숙해야 된다? 법률적 표현에도 익숙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제가 여러분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항상 시험에다 초점 맞추고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종류로 할 때 출전 입장에서 얘를 안 낼 수가 없어. 내기가 너무 좋아. 문제 만들기 좋아. 일단 여러분 죽이는 방법은 법률적 표현사하는 거죠.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 2%에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을 거세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냐. 그러면 제가 나가는 거죠. 지금 제가 문제 밝힌 거 체킹해 주셨죠? 예,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황하지 마라. 이걸 여러분 떠올리고 어떤 걸 물어보는 거구나 확인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답은 보여. 근데 이 자체를 뭘 물어본지 모르면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최근 문제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절대 그냥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단 모든 문제가 다 이런 형태로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무지하게 쉽게 내는 문제도 있다. 다만 그 문제수가 적을 뿐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디 가느냐? 중과세율 좀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뭘 잘 봐야 돼? 기출문제 항상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보다 똑같아. 그래서 기출문제 빨리 보시면서 어떻게 물어보는구나, 어디까지 물어보는 거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예상하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전 과목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여러분이. 그러니까 과목별로 선생을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혼자 놀지 말라고. 항상 제일 불안한 게 혼자 노는 사람이 제일 불안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자 노는 사람 치고 제가 잘 되는 경우를 잘 못 봐요. 누구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딴 데로 가거든요. 엄한 데로. 자, 이거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갑시다. 어디 가느냐? 104쪽 갑니다. 오늘 어쨌거나 취득세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 보내세요.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자, 요거부터 가십니다. 표준세에다가 2%의 100분의 요거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의 100분의 얼마? 400을 뭐한 세율? 더한 세율.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 104쪽에 있는 거죠. 자, 우리 다 알고 있죠? 별골 오손주. 예. 자, 여기서 하나 체킹할 거 갑시다. 체킹할 거. 적으세요. 골프장은 등록의 원시 취득에 한해서만 중과세한다. 이거 잡으시고요. 그러나 골프장을 제외한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모든 취득이 중과세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을 불문한 뭐다? 모든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입니다. 근데 뭐는? 골프장은 등록이라는 무슨 취득일 때만? 원시 취득에 한해서만 중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계 취득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좀 잡으시고요. 그러면 우리 별장 봅시다. 104쪽. 104쪽 1번.
1번이 별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세법에서 말하는 별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별장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별장으로 쓰는 거죠. 자,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입니다. 다만 위락을 우리 이번에 개정하면서 뭐로 바꿨냐? 놀이로 바꿨어요. 위락이 한자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놀이. 그래서 휴양, 피서, 위락 위에다 적으세요. 이거를 뭘로 바꿨다? 놀이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수입니다. 단 밑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모는 농어촌 주택은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 주택은 중과 대상인 어디에서? 별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합니다. 이때 별장에서 있는 농어촌 주택은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 나가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원이 있는 지방에 있는 주택 등 별장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3번 별장이라면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걸 말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들을 사용하는 걸 말하는데 자 밑줄 들어갑니다. 주거와 주거 외 용도를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자 동그라미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뭐라고요? 오피스텔입니다. 동그라미 3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앞에 이미 특징이 나와 있죠. 오피스텔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뭐 할 수 있다고요? 겸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게 바로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근데 이 오피스텔을 건축법 등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업무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 시설로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까? 주택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는? 건축법. 그러나 이거는 건축법 시간에서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네,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따라서 얘를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 뭐로 봅니까? 주택으로 봅니다. 세법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무 나가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한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왔을 때 그때 헤매지 마시고 주택인데 이거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피서, 위락 이런 용도 사면 우리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별장.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뭘로 볼 수 있다? 별장으로 보아서 중과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과세 먹으면 누가 제일 곤란 겪는지 아십니까? 공인중개사가 제일 멱살 잡힙니다. 이놈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도 멱살 잡혀, 매매도 멱살 잡혀. 하여튼 여차하면 누구 잡으러 와? 여차하면 누구 잡으러 와? 공인중개사 잡으러 오죠. 그리고 모든 의무는 다 누구한테 부과하고 있어요 또? 공인중개사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주거와 주거의 용도를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밑줄 이 오피스텔이 뭐로?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이거는 반드시 105쪽 맨 1번하고 반드시 연결시켜야 돼요. 105쪽 맨 1번. 심학습 나와있죠? 예, 1번 밑줄 오피스텔 등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도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뭐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을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그리고 그 1번을 3번과 연결시키시 바랍니다. 소유자 이외자 밑줄 누가? 임차인이 주택을 뭐하여?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해도 뭐한다? 중과세한다. 자, 실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 부산 카페 회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SOS 막 문자 와 있어요. 집에. 문자에 핸드폰에. 자, 요게 부산 해운대 아시죠, 여러분? 네. 여름에 한 번씩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 우리 또. 응? 가서 한번 또 물 담그고 와야지. 근데 부산 사람 해운대 안 갑니다. 부산 사람 해운대 가서 안 놉니다.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거기 똥물이에요 그래. 원래부터 거기가.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간대? 광안리로 간대요. 하여튼 좋아. 서울 놈은 모르니까 그냥 가요. 해운대 가자! 해갖고 이제 여름 가겠다. 룰룰룰룰루 해갖고 뭐씨. 튜브 메고 띠리리리리 하는 거죠. 이거 튜브 맨 건데. 자, 해운대 앞에 해운대 설명드려야 되는 해운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해운대역이 있습니다. 있어. 씨. 그쪽에 이제 새로 건물 많이 졌어. 여기에 뭘 줘놨어? 오피스텔 줘놨어. 자, 우리 부산의 우리 공인중개사 회원님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회원님께서 이걸 뭐 해서 임대 중개했습니다. 근데 요 임차인이 누구냐면요. 서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언제 와서 쓰냐? 주말 휴가 시즌 때 옵니다. 그랬더니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이 오피스텔 임대인 소유자한테 별장으로 와서 취득세 중과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목적물이 뭐예요 여러분?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이걸 뭐로 봤다고요? 별장. 이 임차인이 이거를 상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말, 휴가 등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과세관청에 파악해서 취득세 추징 몇 프로 더 들어갔어요? 몇 프로 더 들어갔다고? 8% 더 들어갔습니다. 8%. 취득세 추징 들어갔습니다. 누구한테? 임대인. 이 8% 맞은 임대인 누구 잡으러 온다? 누구 잡으러 와요? 네, 공인중개사 잡으러 오죠. 어떻게 중과한 거냐고. 멱살 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맞은 거냐? 당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라. 전화 걸어라. 그랬더니 이게 임차인이 뭘로 사용하는가? 별장으로 하는 거죠. 예. 과세관청은 파악합니다. 그래서 별장으로 뚫게 맞았습니다. 누가 사용했는데 저를? 뭔데? 오피스텔인데. 세법은 뭐로 볼 수도 있다? 별장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파악할까? 이거 주말 휴가 나올 때. 예, 추도세, 전기세 보면 나옵니다. 그거 파악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파악이 바로 그겁니다. 전기요금 돌아가는 거, 수도요금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골프장 했죠? 고급을 할정은 여러분 절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급을 할정은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단 하나가 알 게 있다면 거기 1번의 둘째 줄 볼게요. 1번의 둘째 줄.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자 미술합니다. 고급 오락장을 취득했어요. 근데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다. 60일 아닙니다. 여기 동그라미. 출전 장난치 쓰십니다. 30일. 단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밑줄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입니다. 몇 월? 6월. 단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거 밑줄 비거주자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뒀다고 그랬죠? 이거 세법상 뭐라고 한다 여러분?
비거주자랍니다. 비거주자. 이 비거주일 때는 3개월 연장한 매달 9월 이내에 자 밑줄 들어갑니다.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면 밑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요거 의미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급 오락장 신사동에 있는 강남 신사동에 있는 캬바레입니다. 칠성 캬바레인데 자, 이 칠성 캬바레라는 말을 제가 왜 했어요? 하고 싶어서. 예? 뭘 해? 요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급 오락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고급 오락장. 예. 자, 이 고급 오락장 건물을 뭘 받았어요, 여러분?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으니까 취득세 몇 프로 내요? 자, 취득세 몇 프로예요? 몇 프로야? 상속이니까 몇 프로야? 그럼 고급 오락장이니까 어쩌라고? 8%다라고.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10.8%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고급 오락장 상속 받아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혹시 안 받을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10.8% 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가? 근데 내가 상속을 받아서 이거를 아니 무슨 캬바레야. 이거를 나는 뭘로 바꾸겠대? 독서실로 바꾸겠대.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 쌓이게 조명 들어있는 걸 다 뭘로 바꿔? 독서실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위에 조명이 뭐가? 지구가 막 돌아가. 빙빙빙 돌면서. 이걸 독서실로 만드는 거죠. 언제까지? 요거를 상속을 받았던데 뭐 했는데? 상속을 받을 때 뭐 했는데? 고급 오락장이었지만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걸 계속 고급 오락장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때는 고급 오락장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매매를 취득했다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얘기입니다. 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하나 적어두세요. 고급주택 동일. 고급주택 동일. 요 규정은 고급 오락장은 물론 어디에도 적용한다고요? 고급주택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촉이 와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106조 고급 선박이 있죠? 예,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죠. 의미만 확인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 선박은 뭡니까?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다 적으세요. 영업용 또는 뭐는 업무용은 중과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강에 가면 떠 있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유람선 있죠? 그거는 뭐니까? 영업용이니까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중과 대상입니까? 요트 또는 우리 수상 스키 타는 거 있죠. 청평 가면은 뭐 하는가? 오빠 달려 그러는 거죠. 뭐 써줘야 돼? 선글라스 써줘야죠. 그래서 그냥 아우 청평 가면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고급 선박. 예. 그래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에서 시가표가 얼마 여러분? 1억 초과. 단 실험, 실습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중과 대상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요게. 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고급 주택이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아셔야 되죠, 여러분. 자, 고급 주택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예, 확인만 하겠습니다. 고급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뭐와 뭐로 구분하라? 단독 주택과 뭐로 구분한다, 여러분? 공동 주택으로 구분하는 거죠.
자, 특히 단독주택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단독주택일 때는 면적 조건과 가액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고급주택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특수부대 설비가 설치가 됐을 때에 고급주택을 보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외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첫째, 면적 조건 보시면요. 면적 조건. 거기 보시면 기역이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묶으시고요. 아, 리을까지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묶으시고요. 그리고 적으세요. 이게 바로 단독주택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이죠. 미음은 밑줄, 아니 적어놓으세요. 공동주택 요건입니다. 그러면 면적 조건과 가액 조건일 때 요거는 면적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역,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했을 때 하고요, 여러분. 요게 기역이고요. 니은이 대지 면적입니다. 아, 이거 볼펜. 대지 면적. 그래서 요게 기역, 요게 니은입니다. 그리고 and 건축물 시가 표준의 조건과 그 다음에 주택의 아이씨 뭐야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 초가 죄송합니다.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 초가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고급주택을 봅니다. 그러면 이때 건축물 연면적은 얼마? 331제곱미터. 밑에 대지 면적은 더블 660제곱미터. 이 둘 중에 하나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얼마 초가? 9천만 원? 9천만 원 맞죠? 아, 요즘은 자꾸 생각이 안 나냐. 그 다음에 and 취득 당시 무슨 가액 기준? 시가 표준액입니다. 얼마? 6억 초과. 요때 요거 시가 표준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취득 가격이 아닙니다. 실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과 리을이 바로 요거죠. 특수부대 설비 조건입니다. 디귿과 리을이 특수부대 설비 조건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고급주택에서 시험을 낸다면 저는 여기서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비 걸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리을 보세요. 리을은 뭐죠, 여러분? 엘리베이터죠. 자, 그 밑에 리을인가요? 예, 리을. 요게 몇 번이야? 디귿, 리을. 예, 요게 에스컬레이터 또는 6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상의 뭐 풀장.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나 풀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 한국의 건축물에 뭐 여러분?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리을 한국의 건축물에 뭐? 에스컬레이터 또는 뭐 67제곱미터 이상. 여기서 얘는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 원 초과. 요거. 예. 아, 여기죠? 예, 죄송합니다. 기용님 뒤에 제가 헷갈려갖고. 예, 기용님도 여기. 엘리베이터는 조건이 하나부터 뭐가? 취득 당시 얼마?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 원 초과가 있고요. 얘는 이 조건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요, 예, 맞죠? 기역, 니은, 디귿. 얘들은 반드시 뭐가? 시가 편익이 얼마 초가 된다고 여러분? 6억 초과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는? 요 놈은 리을,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이 됐을 때는 얘는 취득 당시 시가 편익 조건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일 때는 전용 면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은 다시 단층형인 일반 경우와 복층형인 경우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층형일 때 얼마 초가? 245제곱미터 초과죠. 복층일 때 얼마? 274제곱미터 초과죠. 단 1계층의 면적이 얼마 초과면? 245제곱미터 초과면 제외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얘들은 and 반드시 취득 당시 시가 편익이 얼마? 6억 초과. 여기서 취득 당시 시가 편익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전이 제일 먼저 건드릴 수 있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요겁니다. 요거. 에스컬레이터나 풀장은 요 에스컬레이터나 풀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만 하면 취득 당시 시가 편익 6억 초과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고급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다시 하나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가설됐을 때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용에 가설됐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합시다.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하일 때와 초과를 할 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풀장.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입니다.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하입니다. 고급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응? 고급 요걸 보셔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설치되었다는 것만으로 고급 주택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더 온다고. 뭐?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해야 된다고? 6억 초과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6억 이하일 때 엘리베이터 고급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할 때만 엘리베이터로 초과할 때만 고급 주택을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는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얘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시가 표준액이 얼마 이하도 6억 이하더라도 고급 주택이다 아니다? 응? 이다야 이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해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죠? 응? 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요걸 가지고 출전이 엘리베이터냐 에스컬레이터냐에 따라서 고급 주택 여부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꼭 체킹해 두시라고요. 됐나요? 예.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에 설치된 단독주택은 시가 표준액 6억 초과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뭐를 본다? 고급 주택을 본다. 그러나 뭐가 설치가 됐을 때는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었던 이유만은 무조건 고급 주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얼마 초과 된다?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일 때는 전용 면적이 단층일 때 얼마 초과? 245제곱미터 초과. 복층형이 뭔지 아시죠? 1층과 2층 복층형 때 얼마 초과? 274. 그러나 1층과 2층 중에서 하나가 245제곱미터로 뭐하면? 초과면 얘는 복층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단층형으로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실무 나가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단층형입니다. 단층형 아파트고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전용 면적이요. 전용 면적이 25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취득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초과입니다. 자, 결론. 공동주택가 6억 초과 깔아놓고 아파트인데 단층형이고 전용면적이 얼마 여러분? 250입니다. 이건 고급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판단해 빨리. 고급 주택이다고 아니다고? 이다. 왜? 6억 초가 245 초가죠. 어렵지 않죠? 자, 복층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복층형이면서 얘는 다락방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20제곱미터입니다. 1계층이 얼마고 1층이 250, 2층이 20제곱미터입니다. 자, 얘는 고급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그려놓으셔야 돼요. 실무 나가면 이거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돼. 얘는 지금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복층형이잖아. 다락방 형태 복층형이잖아. 그럼 결론, 요 형태의 아파트는 고급 주택이다, 아니다? 자, 봐. 복층 또 얼마? 자, 합해요. 얼마요? 그러면 274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270이잖아, 합해봐. 그러면 얘를 고급 주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얘기야.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때문에. 단, 뭐면 1계층 면적이 얼마 초과면 245제곱미터 초과면 복층형으로 보지 말고 단층형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고급 주택 2단 얘기입니다. 1계층 면적이 얼마 초과했어요? 245를 초과했죠? 그러면 복층 274 초과를 묻지 않고 복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단층형. 그러니까 무조건 245제곱미터 초과면 합한 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뭐로 본다? 고급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요 규정이 없다. 원래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던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원래는 단층형입니다. 그래서 얼마였습니까? 25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6억 초과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걸렸죠? 이거 걸렸죠? 뭐야? 고급주택이죠? 고급주택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복층형일 때는 얼마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74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고급 복층으로 본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건설업체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뭐 하면서 복층으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1층과 2층을 똑같이 하지 않고 무슨 형태? 다락방 형태. 요즘 많잖아요,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오피스텔 가보면 이렇게 계단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는 사무실 공간이고 여기는 침대하고 개인 공간 만드는 이런 복층형 많잖아. 그러면서 요거를 얼마 한 거야, 여러분? 24제곱미터를 했죠. 요것만 갖고 판단하세요. 요것만 갖고. 고급 주택이 아니에요. 자, 단층형일 때 고급 주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기였어? 기였어가 뭐야? 기였어요. 예, 기였어요. 예. 그죠? 단층일 때 기였어요? 근데 이거 살짝 뭐로 바꿔버렸어? 복층으로 만들었죠? 면적은 넓어졌죠? 근데 복층일 때 얼마 초과된다고 그랬으니까? 274 초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고급주택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커졌는데 고급주택 중과돼서 빠져나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세가 한정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거야. 원래는 얘 뭐 했을 때는 분명히
뭐 했을 때는 단층일 때 중과대 생겼단 말이야. 근데 뭐로 만들면서? 복층을 만들면서 중과대에서 빠져나가더란 얘기야. 그래서 과세관청이 뒤집어져 갖고 그 다음에 단서를 건 거야. 단서를 하나 더 만든 거야. 어떻게 하면 1계층 면적이 얼마 초과면 245로 초과면 복층형에서 제외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복층형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뭐로 보라는 얘기예요? 단층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곧바로 245초 됐으니까 274를 초과하지 않았어도 요게 240을 초과한 단층은 요걸 충족한 걸로 봐서 뭐로 보라는 얘기야? 고급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맨 밑에. 이때 이 공동주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물론이고 적으세요. 다가구도 포함합니다. 맨 밑에 있죠? 한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시도록 건축된 뭐는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즉 다가구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적으세요. 다가구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얘가 고급 주택인지 아니를 판단할 때는 단독주택 요건을 가졌다더라, 공동주택 요건을 가졌다더라. 응? 공동주택 요건을 가지고 고급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다가구, 이거 실무 나가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가구용 주택.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는 물론이고 뭐를 취득해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보는 모듈 다가구 주택을 취득했을 때 요 다가구 주택이 건축법상 무슨 주택이지만 단독주택이지만 고급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독주택 요건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주택 요건을 가지고 따지라? 공동주택 요건을 가지고 따지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안 되겠다.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갖고 등록세까지 끝내는 방향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중간에 좀 실수를 해갖고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